네, 강프로입니다.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3%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화요일 기준이고요. 10만 4천 원 정도 마감이 됐어요. 22평 당연히 회복을 했죠. 22평 회복한 건 11월 26일 지난주 수요일 이후입니다. 자, 그러면 22평 기준에서 봤을 때 시장하고의 등락폭을 계산해 봐야겠죠. 시장은 어때요? 12월 2일 기준에서 22평 수렴했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신고가 구간에 있습니다. 코스닥이 왜 이렇게 강하냐? 바이오가 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플러스 시켜야 될 게 있어요. 삼성전자 관련주 그리고 AI 관련주입니다.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이유 뭐예요? AI 때문이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가 움직이는 이 상황에서 뭘 봐야 된다 그랬죠? 하이닉스 봐야 된다 그랬죠? 하이닉스 어때요? 4%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삼성전자 3% 올랐는데 하이닉스 4%밖에 안 올랐다. 그럼 하이닉스가 더 강한 게 아니냐. 삼성전자는 22평을 이미 회복을 했죠. 그리고 하이닉스도 어때요? 22평 바짝 붙었죠. 코스피 아까 전에 봤죠? 한번 더 볼게요. 코스피 22평 붙었죠. 시장하고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게 하이닉스고요.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는 게 삼성전자입니다. 근데 하이닉스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24년 7월 이후의 폭락 구간, HBM 실망 매물이 나왔을 때죠. 이때처럼 하락 구간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이닉스가 올라가는 상황이 있었을 때 삼성전자의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 근데 지금은 어때요? 삼성전자가 뒷받침하는 것을 넘어서 거의 시장을 견인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 제가 지난주부터 뭐라 그랬습니까? 확인되는 즉시 매매 구간 잡으면 된다. 그리고 삼성전자 플러스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매매를 해야 된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태성, 그쵸? 15% 상승 구간. 이것도 당연히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입니다.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DI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PSK도 마찬가지고요. PSK 홀딩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그리고 빼놓고 볼 수 없겠죠? 그리고 여기는 비메모리 쪽인데 두산 테스나 여기도 삼성전자 파트너입니다. 그리고 원익홀딩스 원익홀딩스는 거의 8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5,000원부터 고가 따지면 3만원까지니까 6배 정도 상승 구간이 나왔죠. 이런 상승 구간이 나왔을 때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올라가는 종목군들 모두는 뭐가 먼저 나와야 된다? 신고가가 나와야 된다. 제가 삼성전자 이야기를 드리면서 다른 종목군들 이야기를 하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의 움직임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파생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수두룩빽빽하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미증시 뭐라 그랬죠? 미증시 같은 경우에 제가 어제 영상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반등을 하면서 22평 회복을 했지만 보세요. 쉬지 않고 계속 올랐어요. 요때부터예요. 11월 21일 지지난 금요일이죠. 양봉 5일째 양봉을 만들었기 때문에 12월 1일 월요일 기준에서 저가 몇 프로? 마이너스 1%. 종가 몇 프로? 마이너스 0.38%. 그쵸? 장중 조정으로 끝났다는 소리입니다. 종가 기준에서 하락하기는 했지만 시가 대비해서 종가가 높기 때문에 뭐가 나왔어요? 양봉이 나왔다. 계속 양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선물 시장도 0.3%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조정을 받는 가운데 나스닥은 가격 부담이 해소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엔비디아의 가격 부담도 해소가 됐다. 엔비디아의 가격 부담이 해소가 되는 상황에서 나스닥은 22평을 회복을 했다는 건 상대적으로 엔비디아보다 덜 빠졌다는 게 되죠. 그 빈자리를 누가 메꿨어요? 알파벳, 구글입니다. 구글 플러스 TSMC, 브로드컴 이런 종목군들이에요. 이렇게 신고가 종목군들 위주로 보세요. 알파벳이 기존에 약했었는데 갑자기 튀었나요? 아니죠. 원래부터 강했었는데 TPU 딱 터지면서 뭐가 나왔어요? 강세를 보인다. 그리고 TPU가 나오면서 한국 시장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뭔가 HBM 관련된 내용이 찢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하이닉스가 조금 주춤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TPU가 생긴다. 추론은 이쪽으로 갈 확률이 큽니다. 그랬을 때 HBM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여기서 추론 시장으로 갔을 때 레거시 반도체, D램에 대한 가격 상승세가 나온다. 그리고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것. 첫 번째로 나오는 게 1월 달이 되면 이제 한 달 남았는데 뭐가 나와요? 삼성전자의 실적이 나옵니다. 4분기에 D램 가격 상승세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실제 그걸 보면 알 수 있죠. 여기 9월 달부터 거의 한 3배 정도 올랐습니다. 이 실적이 1월 달 4분기 실적이 나오면 확인이 될 겁니다. 삼성전자 실적이 나오면.
그쵸? 그때 주가가 본격적으로 15만 원 이상까지도 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된다. 바로 2차 상승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11월 달에 매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굳이 내가 여기서 뭐 9만 원대 안 사도 돼요. 확인되는 즉시 매수 구간 잡으면 되고, 그게 12월 중, 특히나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매매 구간 잡으면 되고요. 무엇보다 원익홀딩스와 같은 삼성전자 파트너들을 매수할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플러스 주도주들을 매매한 결과 실전에서의 상황을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보세요. 삼성전자가 안 빠져 한미반도체 올라 매도한 결과 54% 상승세. 그리고 이수 페타시스 어때요? 매도 76%. 더 올라가죠? 이렇게 더 올라가는 구간에서 뭐 했어요? 아까 전에 봤죠? 한미반도체. 그리고 11월 달에 조정 구간 있었죠? 리가켄바이오 어때요? 11월 중에 매매한 결과 보면 13.9%. 그리고 펩트론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지만 11월 20일 기준에서 떨어지는 거 확인하고 매도했는데 11월 21일이죠? 29% 수익 구간. 이 모든 종목군들이 다 신고가 종목에 있다.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이 상황들, 그리고 22평 회복한 이 상황들에서 이제 반등 나온다, 팔아야 된다, 이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세요. 오늘 제가 종목별 투자자 외국인들 수급 안 보고 이야기를 드렸었던 겁니다. 화면 전환하기 전에 외국인들 매수했죠. 이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안 하고, 그쵸? 이런 것들 중요하지 않다 그랬어요. 수급에 대한 부분, 어떤 거래원에서 들어오는지, 어떤 증권사 창구를 통해서 들어오는지, 이걸 가지고 뭐 영화에서 나오듯이 뭐 장판을 본다, 이런 것처럼 바보 같은 짓이 없다. 외국인이 매수하든 기관이 매수하든 개인이 매수하든, 아니 그러면 외국인들은 10만 원 넘어서 올라와서 사는 거고, 기관도 10만 원 넘어서 올라와서 사는 거고, 개인들이 제일 잘했네. 그쵸? 6% 빠지니까 개인들 어때요? 1조 원 그냥 매수해버리잖아. 개인들이 더 잘하는 거잖아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올라가는 구간에서 우리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려가는 구간, 이때 예상해서 매매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 최소한 지금 신고가 구간에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매도하고 뭐 개인들이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런 상황에서 개인들이 무언가 잘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개인들이 매수하니까 며칠 있다 올라가네, 이렇게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추세가 살려져 있는 종목, 즉 신고가 종목군들만 무조건 강세장이든 약세장이든 상관하지 않고 신고가 종목군들만 추려서 매매를 하는 거고, 신고가 종목들만 추려서 매매를 했을 때 시세가 아까 전에 봤죠. 실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거 말고도 예를 들어서 하나오션 같은 거 조선주들 25년도 내내 매매를 했습니다. 매수매도 그리고 매수매도 11월 4일 날도 22% 수익 구간. 이렇게 신고가 종목군들만 매매하는 이유가 어떤 특정 외국인들이 뭐 투자한다,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 즉 특정한 수급에 의한 매매가 아니라 가격을 보고 매매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삼성전자의 미래 가치, 즉 AI에 대한 투자, 미국 경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AI 투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역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선진국들의 특징이에요. 선진국들은 미국 마찬가지고요. 일본도 역시나 합니다. 특정 소수 종목들이 끌고 간다고요. 한국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삼성전자가 방향 잡고 움직이고 있죠. 하이닉스 23년도부터 방향 잡고 움직이고 있죠. 하이닉스 24년 여름부터 시작해서 한 10달 정도, 근 1년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하이닉스가 9월달 이후에 신고가 만들고 어떻게 됐어요? 바로 튀기 시작했죠. 이 시점이 언제예요? 삼성전자가 방향성을 잡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삼성전자가 방향성을 잡았다는 건 어떻게 돼요? 반도체 경기에 대한 좋아지는 점이 나왔을 때라고. 우리가 5만 원대 매수하지 못했으니까 여기서도 못하고 여기서도 못하고 할 걸 이거 할 게 아니라 여기부터 매매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럼 지금도 어때요? 여기부터 매매를 해야 된다. 여기를 못 잡았다고 하더라도 9월과 10월 달에 내가 수익을 못 냈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1월 달에 실적 확인 과정을 거쳤을 때 주가가 한 13만 원, 14만 원 이렇게 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적이 너무 잘 나온 이후에 고가에서 뭐 15만 원 정도 찍고 조정을 좀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때도 우리가 매도해야 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언제 매매를 해야 돼요? 그쵸? 매도해야 되는 거. 첫 번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서 증설 이야기가 나왔다. 이러면 공급을 대폭 늘리겠다는 겁니다. 가격 하락이 예상이 돼요. 주가가 아니라 반도체 가격에 대한 하락. 그리고 두 번째, 빅테크들이 AI로 실적을 못 냈을 때. 요건 언제예요?
최소 2년은 지나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치적인 내용 하나만 딱 끼워가지고 우리가 볼게요. 내년 26년도에는 미국에선 중간선거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집권 2년 차예요. 근데 우리 한국 정부 지금 어떻죠? 코스피에 사활을 걸고 있죠? 그렇죠? 코스피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게 잘했다 잘못했다 이거 빼자고요. 내년까지 지금 정부의 힘이 강하겠죠. 집권 2년 차밖에 안 되니까. 그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유동성 프로. 삼성전자 강할 수밖에 없어. 왜? 미국도 강할 테니까. 미국은 강한 건 어떤 종목? AI 관련된 종목군들. 근데 이런 종목군들은 다 뭐예요? 지금 신고가 종목군들. 신고가 종목군들만 지금 뭐라고 있어요? 계속 매매하고 있다. 수익 어때요? 22% 내려보면 33%, 8월달 내려보면 57%, 2월달. 분기에 한 번씩 평균 30%대 수익 구간이 신고가 종목에서 나옵니다. 한 종목에서만. 다른 것들 보더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모든 종목군들이 신고가 구간에서 나오는 거고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모두 신고가이기 때문에 보는 거다. 어떤 내용 때문에 더 올라갈 것이다. 이런 것들 싹 다 빼라 그랬죠. 그리고 어떤 식으로 가격대를 보고 판단해야 되는지, 그렇죠? 그 실전에서의 상황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12월 2일 장 마감하고 이야기를 드린 건데 코스피 21선 회복, 코스닥은 신고가, 코스닥이 먼저 튀었어요. 근데 코스닥이 튄 이유는 바이오가 그동안 가격대를 버티고 있었고 시장 조정 구간을 틈타서, 즉 삼성전자가 조정 구간을 틈타서 리가켄 바이오, 펩트론 이런 종목군들이 튀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뒤에서 받치고 있는 종목군들도 있어요. 뭐 ABL 바이오나 뭐 유한양행, 알테오젠, 셀트리온, 삼천당 제약, 올릭스 이런 종목군들이에요. HLB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신고가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 않는 거고 이건 빼고 보는 겁니다. HLB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매매한 내용을 보면 자, 쭉 이렇게 뒤에 놓고 보면 어때요? 24년 1월 달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 어떻습니까? 쭉 내려보면 30%대, 18%, 13%대, 21%대 이렇게 터진다고요. 수익 구간 계속 터진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은 당연히 삼성전자에 대한 실시간 타점과 함께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내용을 보면 그래요. 타점 공유할 때만 매매하면 된다. 그리고 코스닥 AI 관련주들은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대다수 올라가고 있다. 지난주 주도주 위주로 매수 완료했다. 이런 종목군들도 보면 주도주들 뭐예요? 지난주에 셀트리온, 현대건설,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뭐예요? 원전입니다. 그쵸? 그리고 원전에 대한 부분 포함해서 반도체 종목군들 어때요? 주도 섹터, 반도체, 원전, 조선, 바이오, AI 관련주 이 안에서만 매매하면 된다. 그리고 여기 있죠? 오르고 나서 호재를 파악하면 된다. 호재가 있다고 생각하는 종목은 하면 안 된다. 예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상하지 않고 답안지를 보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이 내용 모두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아까 전에 보셨던 이 화면입니다. 실제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나오는지 예를 들어서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제가 반등 확인 매수 구간 잡죠. 그리고 8월, 9월 달에도 어때요? 매수구간 계속 잡아요. 올라가죠? 내려올 때 반등 확인, 매수구간 잡아요. 그리고 1%대 반등은 했지만 미국 시장 반등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튀겠죠. 왜? 신고가 종목이니까. 그리고 여기서 올해 초에 매매한 구간들을 보면 신고가 구간 그리고 돌파할 때 매매한 결과 쭉 보시면 188%의 수익 구간 이렇게 터진다. 자, 그리고 최근에 11월 달에 매매한 내용을 보면 로보티즈.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매수, 매도 101% 이렇게 수익 구간 터진다. 그렇죠? 모든 종목군들이 신고가 구간에서 나온다고요. 그리고 두 자리부터 세 자릿수까지 종목 상황,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오죠. 이 모든 내용들 예를 들어서 로보티즈 자 어때요? 11월 7일 동일하죠? 이렇게 장중에 삼성전자의 실시간 타점 포함해서 관련주들 반도체 종목군들의 실시간 타점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 자릿수 또는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이해하고 파악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삼성전자의 단기 보유 전략, 가격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 만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삼성전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쉽지 않죠. 그냥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로보티즈도 어때요? 다시 올라가는 상황이 나올 때까지 조정을 주고 다시 갑니다. 이제 매수 구간을 잡아야 될 때가 됐어요. 근데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예를 들어서 한미반도체나 이런 종목군들, HBM이죠. 그리고 이제 레거시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튀기 시작할 겁니다. 삼성전자 포함해서 관련주들. 그리고 1월 달이 되면 삼성전자 실적 나올 텐데 아까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메모리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3배 폭등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실적 1월 달에 나올 거예요. 이때 13만 원에서 14만 원 정도 가 있을 거고 실적 나오고 나서 15만 원 찍고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12월 달에는 계속해서 상승세가 나온다는 거고 실적 나오고 주춤할 수도 있어요. 이때 구간까지 지금 먹고 1월 이후에 다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온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어때요?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실시간 타점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여기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무엇보다도 삼성전자와 함께 어떤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 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 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이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